한번 소감 말씀을 먼저 좀 듣고 감독님 말씀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최정래 시인님이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드리게 됐고 시를 썼을 때의 느낌과 영화를 보셨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달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를 썼을 때 먼저 말해요? 아니면 영화를 봤을 때 먼저 말해요? 맥락 없이 레바논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맥락 없이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2번 봤어요. 첫 번 2년 전이죠. 그때 2년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달라졌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저는 완전히 많이 달라진 걸로 보이거든요. 2년 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무서운 영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무서워서 내가 이걸 2번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더라고요. 전혀 제가 2년 전에 본 걸 전혀 다른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보통 이미지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미지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2년 전에 봤을 때 남은 이미지는 차바퀴에 손 띄워놓는 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고 이렇게 무서운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가죽 잠바 아저씨가 너무나 무서워갖고 내 꿈에 나올까봐 너무 무섭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이미지를 뛰어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덫에, 그러니까 2가지 큰 이미지. 차바퀴에 팔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덫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전화로 막 욕하는 거, 여자가. 막 맘대로 욕하는 거. 그 3개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시하고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맥락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지로 저도 이미지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도 여행 같은 데를 가도 어떻게 뭘 타고 어디 길을 동서남북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그냥 그곳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만 남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거기 어디 갔었잖아. 어디 그러면은 뭐 어디 못 타고 뭐 어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거기 뭐가 있었잖아. 어떤 그림이 있었잖아. 어떤 창문이 이런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 시 레바논 감정도 그런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공통점은 그거라는 거.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이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인가. 거기서 그 가죽 잠바 아저씨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네가 거기 있었잖아. 뭐 이런 얘기하죠. 또 하나 뭐죠? 네가 여기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존재론적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는 안 무섭고 첫 번째 봤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특히 그 아파트 안에서 굉장히 2 커플이 안온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밖에서 이 가죽 남자가 언제 이거를 발견할지 몰라가지고 막 가슴 조이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안온한 순간, 좋은 순간이죠. 짧고 좋은 순간은 항상 그 밖에 있는 위험하고 그 좋은 순간을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 조마조마하면서 언제 들킬까 이런 거는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이런 거 못하잖아요. 조마조마하는 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영화의 좋은 점이고 그런 이미지를 연결하는 것들이 참 좋게 생각이 됐어요. 자, 조금 있다가 최정래 시인님이 이 레바논 감정이라는 시를 또 여러분께 직접 한번 낭송해 드리는 시간을 조금 이따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영원 감독님께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스크바 영화제 감독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감독과의 대화를 여러 번 진행하는데요. 재능 있는 감독들은 얼굴부터 생김새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잘생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재능이 있으시군요. 네. 네, 모스크바에서 상 받고 온 정명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한국의 주적이 돼가지고 지금 참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가 이렇게 뭐 명쾌하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뭐 굉장히 재밌는 영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궁금해요. 이 영화가 이제 저도 찍으면서 이 영화를 이렇게 그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면서 찍은 영화라서 어떻게 영화가 이제 관객들한테 선보여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노루덫에 걸린 여자. 네, 노루덫에 걸린 여자. 그냥 이름이 없죠? 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물어보지만 끝내 그 이름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노루덫에 걸린 여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배역을 연기한 우리 김진욱 배우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한 말씀 잠깐. 네.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리는 배정이 안 돼 있지만 한 말씀 해주세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감독님께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배우는 실물이 항상 더 아름답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제목이 레바논 감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독님께 죄송합니다만 튀어보이려고 잠깐 제목을 튀어보이려고 그렇게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왔는데 최정래 시인의 레바논 감정에서 제목을 따옴하니까 그때서 그러면서 그래서 또 시를 또 찾아봤죠. 그전에는 그 시를 몰랐으니까 시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영화를 왜 이 영화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알고 레바논 감정에서 과연 무엇을 이 감독님이 얻어와서 이 영화 속에 그 영감을 녹여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또 이 자리에 시인님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시인님께서 직접 레바논 감정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죠?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말씀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낭송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감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거나 무짐짓 슬프거나 괴로울 때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앞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굉장히 치밀하게 사진보다 더 치밀하게 하면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기 되게 창피하다. 이거 연애시거든요. 연애시인데 연애시가 아니라 연애 실패담. 젊었을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뭐라 그러나 짝사랑도 아니고 크러쉬라고 그러죠. 영어로 크러쉬. 몰두한 적이 있었어요. 나한테 하나도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리고선 너무나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기억 속에 아주 다 잊어버려졌는데 한참 있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늙어서 어느 날
그 젊었을 때 제가 몰두했던 그 사람을 텔레비 화면에서 봤어요. 화면에서 봤는데 되게 잘 살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화면에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짝사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잘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그런 경험 없어요? 대시 한번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후회하거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무지무지 나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미움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무조건 그냥 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나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사랑이냐? 일단 아니에요. 그럼 이게 미움이냐? 아니야. 복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괜히 제가 내가 한때 그것도 내가 창조한 거죠. 그런 대상이 있고 그 대상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뭔가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감정을 갖나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한 3일간 잠도 자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도대체 살기도 싫고 뭐 어떻게 다른 현실적인 어떤 거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묘사를 했어요. 아 저기 버스가 지나가는구나. 아 저기 가게에 수박이 있구나.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구나. 그런 것을 사진 찍듯이 계속 적으니까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치료책이에요. 쓴다는 것도 뭐 영화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것도 한 치료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묘사하는 것, 내 감정 드러내지 않고 가능한 그런 게 치료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여원 감독이 맨 처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 시를 보고 아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감정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속에 있었던 그 순간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게 된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쓰고 나서 그 괴로웠던 감정이 조금 해결됐나? 하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좀 해결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집 제목도 전체 그렇게 했고 읽어볼게요. 레바논 감정. 수박은 가게에 쌓여서도 익지요. 익다 못해 늙지요. 검은 줄무늬에 갇혀 수박은 속은 타서 붉고 씨는 검고 말은 안 하지요. 결국 못하지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봐요. 나귀가 수박을 싣고 갔어요. 방울을 절렁이며 타클라막한 사막 오아시스. 백양나무 가로수 사이로. 거긴 아직도 나귀가 교통수단이지요. 시장엔 은반지, 금반지, 세공사들이 무언가 되고 싶어 엎드려 있지요. 될 수 없는 무엇이 되고 싶어. 그들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 죽지요. 그들은 거기서 살았고 나는 여기서 살았지요. 살았던가요? 나 사막에서, 레바논에서. 폭탄 구멍 뚫린 집들을 배경으로 베일 쓴 여자들이 지나가지요. 퀭한 눈을 번뜩이며 오락가락 갈매기처럼. 그게 바로 나였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쓴 편지가 갈갈이 찢겨져 답장 대신 돌아왔을 때 꿈만 같아서 그때는 현실이 아니라고 우겼는데 그것도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애인은 옛 애인이 되지요. 옛 애인은 다 금의 환영하고 옛 애인은 번쩍이는 차를 타고 옛 애인은 레바논으로가 왕이 되지요.
레바논으로 가 외국어로 떠들고 또 결혼을 하지요. 옛 A는 아빠가 되고 옛 A는 씩 웃지요. 검은 입술에 하얀 이빨. 옛 애인들은 왜 죽지 않는 걸까요? 죽어도 왜 흐르지 않는 걸까요? 사막 건너에서 바람처럼 불어오지요. 잊을만 하면 바람은 구름을 불러 띄우지요. 구름은 뜨고 구름은 흐르고 구름은 붉게 울지요. 얼굴을 감싸지고 징징거리다 눈을 흘기고 결국 오늘은 종일 비가 왔어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봐요. 그걸 레바논 구름이라 할까봐요. 떴다 내리는 그걸 레바논이라 합시다. 그럽시다. 자, 이 시를 이제 읽으시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영감을 얻으신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또 감독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이렇게 살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는데 저는 아마 이 시를 이렇게 만났던 한 2년 전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개인사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한 해에 닥쳐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그 해에 또 결혼을 또 했고 그러니까 어떤 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새로운 어떤 시간들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뭐 소위 말하면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나 무슨 공황장애나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또 뭐 받아들이기엔 좀 억울하더라고요. 사람이 또 그런 단어 하나에 내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근데 그 와중에 우연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형과 술을 먹다가 이제 한참 그렇게 한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거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럼 레바논 감정이라고 합시다. 딱 이러더라고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술이 취해서 읊기 시작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때 뭔 얘기하는 건지 술 취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시를 지금 이제 들으기 좋잖아요. 무슨 이제 군가 부르듯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시를 읊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술이 깨고 이제 형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또 술 기운에 이렇게 그 시를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굉장히 무슨 그림 같은 게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였는데 이 겨울을 갖다가 내가 잘 견뎌내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영화를 찍어야겠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영화 찍을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또 웃긴 게 다들 알았대요. 찍겠대요 다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영화를 제작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찍으려고 했던 영화의 어떤 정서나 감정들이 이 시가 갖고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최후까지 이 제목을 이 영화에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주변에서 만류가 되게 심했고 되게 유명한 시의 제목을 갖다 영화의 제목으로 쓴다는 거는 사실 감독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허락을 맡았고 이제 이 제목을 붙이게 됐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지금 이제 영화가 공개되기 시작하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재밌어요. 예, 그래서 재밌는데 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최강희 평론가님이 아 이거 뭐 겁마 부르려고 이런 제목 갖다 붙였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영화를 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척 하려고 뭐 이렇게 알듯 모르게 영화를 표현했냐 그런 오해들을 조금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제 지켜보고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까 되게 궁금해요 지금. 네, 영화가 가지는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제목이 주는 어떤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 혹시라도 좀 종속이 돼버리는 그런 영화에 대한 감상 자체가 그 틀에 그냥 묶여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네. 한 번씩 시를 일단 찾아보실 것 같아요. 시를 보고 나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부담감도 있고 네. 워낙에 뭐 훌륭한 시라서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감정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감정을 이런 감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아까 말한 이 영화를 본 그 가죽 남자가 가진 그 감정 있잖아요. 그 남자는 사랑을 폭력으로 표현하면서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로 맞아 죽어요. 그 사람이 품는 감정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이 전화로 해서 그 버스 운전수한테 느닷없이 당하고 욕설을 하는 그 감정. 그건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이게 흐르는 게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낚시질을 하는 그 아저씨, 그 허황된 아저씨, 그 사람도 하는 말도 그렇고 다 각자 거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다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하고 내가 가진 감정과 감독이 가진 감정과 또 배우가 가진 감정이 다 다르면서 그것을 이렇게 통합하는 감정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좋게 생각해서 제 시를 좋게 봐주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과문한 처지지만 또 뭐 말씀을 좀 얹자면은 시는 그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영화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이 인물들이 펼치는 어떤 하나의 그 일련의 행동들 또 뭐 그걸 또 흔히들 서사, 스토리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그 틀 안에서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여러 행동들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행간에 숨어 있는 그들의 감정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여지들을 넉넉하게 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도 최정래 시인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좀 감정에 대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주인공인 헌우라고 하는 그 인물 유일하게 이 영화 속에서 이름을 부여받은 헌우라고 하는 인물의 감정뿐만 아니라 물론 그 감정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추격하는 가죽 남자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로 저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객들 스스로가 또 유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자 이 서사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어떻게 뭐 흔히들 평론가들 상투적으로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죠. 발견. 근데 올해는 운 좋게 연초부터 아주 굵직한 발견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제가 뭐 어줍지 않게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감상을 하셨는지 또 감독님도 듣고 싶어하고 또 최정민 씨도 한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맨 뒤에 아주 빨리 저 가운데 줄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 다 뭐 들어서 드리면 좋은데 오늘 제가 저희 그 영화사 측에서 우리 최정예 시집 레바논 감정 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4권이에요. 네, 좋은 질문 해주실 분께 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